자, 인공지능 시대. 우리 손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적 도구가 들어왔죠. 근데 말이죠. 바로 그 도구가 우리의 뇌를 서서히 잠재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AI 패러독스를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를 다시 활짝 깨울 수 있는지 그 명쾌한 해법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와, 이 문장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을 그냥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분석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그 AI가 그 능력을 아주 빠른 속도로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역설 아닌가요? 대체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날카로운 통찰은 무려 40년간 현대차 그룹의 R&D 심장부에서 기술 개발을 이끌어온 김홍집 저자의 책에서 시작됩니다. 파워트레인 기술자로 시작해서 대표이사까지 지낸 분의 경험이 녹아있으니 이 분석에 뭐랄까 진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느껴지는 거죠. 이건 그냥 책상에서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치열한 산업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그야말로 생존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거대한 패러독스입니다. 시장이 이런 능력이 필요해 하고 폭발적으로 외치는데 기술은 오히려 그 능력의 공급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 기막힌 충돌의 현장을 지금부터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왼쪽을 보면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단연 분석적 사고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우리가 그 분석적 사고를 하려고 쓰는 생성형 AI가 반대로 뇌의 분석 능력을 급격하게 퇴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붕괴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제 그 신경학적인 증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멈추고 마치 자동 주행 모드에 빠져버리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인지적 오프로딩.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생각의 외주화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우리 뇌가 끙끙거리면서 해야 할 분석, 평가, 비교 같은 힘든 정신 노동을 AI한테 네가 대신 좀 해줘 하고 툭 떠넘기는 거죠. 물론 당장은 편하죠. 근데 그 편함 뒤에는 아주 무서운 청구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와, 이 표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연구에서 AI를 써서 과제를 한 그룹의 뇌 활동을 측정해 봤더니 뇌 신경망 연결성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그냥 뇌가 거의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인지적 노력을 거의 안 한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편하게 AI를 쓰다가 갑자기 AI를 딱 뺐을 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인지부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이게 바로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신경 가소성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Use it or lose it.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거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일을 계속 AI한테만 시키면요. 그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망은 안 쓰는 근육처럼 말 그대로 쪼그라들고 녹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신경학적인 문제가 더 큰 사회적 문제랑 만나면서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죠. 바로 정보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 문해력의 붕괴 현상입니다. 자, 25.6%.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가 바로 지금 AI 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취약성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지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제의 정답률입니다. OECD 평균이 47%인데 우리는 25.6%예요. 거의 반토막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길 가는 학생 4명 붙잡고 물어보면 3명은 이게 검증 가능한 팩트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인지를 구별 못한다는 얘기예요. AI가 진짜 정보, 가짜 정보를 마구 쏟아내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저자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AI는 최신 기능을 갖춘 강력한 앱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앱을 돌리는 우리의 정신적 운영체제, 즉 OS가 되는 문해력에 버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용어 중에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는 말이 있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결국 아주 정교하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오류, 즉 고급 쓰레기만 잔뜩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얘기를 했죠? 근데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제만 진단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저자가 제시하는 아주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해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I를 우리의 뇌를 잠재우는 수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뇌의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 파트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각의 전환.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AI를 편하게 답을 얻는 인지적 목발처럼 써왔다면 이제부터는 AI를 일부러 힘든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인지적 헬스장의 무거운 덤벨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인지적 헬스장은요, 이 3가지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로 구성된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먼저 첫 번째, 비평 에이전트가 마치 헬스장 문지기처럼 당신이 생각 없이 질문 던지는 걸 막고 당신 생각부터 내놔 하고 요구합니다. 그걸 통과하면 두 번째, 연구 에이전트가 당신의 주장에 어떤 논리적 허점이나 반대 증거가 있는지 집요하게 찾아내고요. 마지막으로 합성 에이전트가 이렇게 충돌하는 정보들을 모아서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구조인 거죠. 특히 이 첫 번째 관문, 비평 에이전트는요, 진짜 깐깐하고 말 안 통하는 PT쌤 같아요. 이거 요약해주어처럼 뇌를 전혀 안 쓰는 수동적인 질문은 그냥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당신의 가설이나 초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질문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든 과정을 억지로라도 거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첫 단계만 통과해도 당신의 뇌는 이미 제대로 워밍업을 시작한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AI라는 거대한 배 위에서 당신은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배가 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수동적인 승객으로 남을 것인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딱 2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AI가 주는 답에만 의존하는 승객의 길은 결국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하는 길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의 길은 자신의 생각을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보는 초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I가 대신 생각해주는 편리함에 안주하는 승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AI를 지휘하는 조타수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길었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기억해 주세요. AI가 당신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편안한 인지적 목발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AI를 당신의 사고력을 혹독하게 단련시키는 인지적 헬스장으로 만드십시오. 이것만이 다가오는 AI 시대의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AI에게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질 첫 번째 전략적 질문은 무엇이 될까요? 그 질문을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